해제권에 대해서 요약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제권은 양 자체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제권 할 때는 항상 목차를 위주로 많이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먼저 해제를 보면 해제 종류는 합의해제, 약정해제, 법정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것은 다 해제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제3자의 권리는 보호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합의는 뭐냐? 그것이 그 자체가 계약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계약의 내용에 따르기 때문에 받은 것이 금전일지라도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다.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약정과 합의는 채무 불이행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합의를 할 때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합의 해제할 수 있고, 합의로 해제된 것을 다시 부활시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약정해제권과 법정해제권은 형성권으로서 이것은 단독행위고요. 해제를 했을 때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되고, 법정해제권은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해제하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특히 채무 불이행은 3대 요소가 있죠.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먼저 두 가지로 나눠보는데, 채무 불이행이 있죠. 그럼 채무 불이행이 있고, 그 다음에 채고를 하고 해제 의사표시라고, 그 다음에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알겠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럼 여기 이행지체죠. 이행지체가 되면 뭐한다? 채고하고 그 다음에 해제 의사표시해야 무효가 되죠. 그런데요, 이행불능과 이행거절과 정기행위와 약정해제권과 사정변경 이렇게 5가지가 있죠. 이건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되죠. 이것은 채고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채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그러면 언제나 이행지체가 되는 것이고, 이행불능과 이행거절은 4대 요소가 있죠. 이행불능이니까 첫 번째 채고 없이 이행기 전이라도 채무 제공, 자신의 채무 제공 없이 해제의 의사는 표시해야 된다 이 말이고요. 정기행위는 결혼식이란 말이 나오면 그건 정기행위예요. 그래서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그때 아니면 안 되는 것, 그것을 정기행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약정해제권이 있고, 약정해제권 뭐라고 그랬죠? 해제권을 유보하고 있는 것 뭐가 있죠? 그것은 계약금, 계약 이렇게. 그 다음에 사정변경 이렇게요. 사정변경은 4대 요건인데 3가지만 알면 되죠. 계약 체결 당시 예견을 못 해야 되고, 양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다? 사정은 무슨 사정이다? 객관적 사정 이렇게 이것을 알고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채무불이행이죠. 그럼 채무불이행은 있으면 상당 기한을 정해서 채고를 해야 돼. 이때 상당 기한은 정해도 되고 정하지 않아도 채고는 채고로서 효력이 있고, 상당 기한을 짧게 정하거나 상당 기한을 정하지 않는 채고는 효력이 있지만 해제권은 상당 기한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해제권이 발생한다 이 말이고, 과다채고, 과대채고는 채고가 아니죠. 그래서 해제할 수 없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죠. 해제권은 형성권이죠. 일방적 의사표시죠. 일방적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의사표시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리가백이요, 너 해제할래 말래 채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갑이 아무런 확답이 없어. 아무런 확답이 없다.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해제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해제 의사를 표시하죠. 해제 의사 표시는 전원에 대해서 행사하고,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모두의 해제권이 뭐가 된다? 소멸하는 것이고, 해제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어떻게 한다? 4월 1일 계약을 해제를 하죠. 그러면 2월 1일부터 무효가 되니까 3월 1일 매수인 명의의 등기는 무효가 되고, 매수인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하죠. 이때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매수인 명의의 등기를 말소리하죠. 말소하는 것을 원상회복이라고 한다. 누가 말소한다? 매도인 갑. 매도인은 누구다? 소유자. 그래서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 이것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래서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하죠. 여기요 제3자죠. 제3자는 해제를 중심으로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되고, 해제 후 말소 등기는 누구만 보호된다? 선의만 보호된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원상회복 의무죠. 원상회복은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전부를 반환하고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은요, 선인 경우는 현존이익이고 악인 경우는 손해 전부를 배상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뭐하지 못한다?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해제는 선악 불문하고 전부인데, 취소는 선인 경우는 현존이익, 악인 경우는 손해 전부란 말이죠. 그
다음에 받은 것이 금전이다. 받은 날부터 뭘 가산한다? 이자. 받은 날, 그 다음 날이 아니다. 여기는 과실 상계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이때 이자는 지연 이자가 아니다. 지연 이자가 아니고 뭐다? 부당 이득의 성질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을 한다. 무슨 이익배상이다? 이행이익이다. 그런데 판례는 무슨 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신뢰이익. 무슨 이익을 넘을 수 없다?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해제에 관한 것이요.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